그래서 오늘 보면 조국 장관은요, 오늘 출근길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법적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하고 어떤 같은 연장선에 있을까요? 결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결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 시각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현재를 살펴봐야 되는데 네. 이걸 전제로 하면서 법적 카르텔을 위해서 존재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화두.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취임 일성이었고 뭐 현충원 가서도 어떤 그 썼던 내용도 결국은 검찰 개혁 완수였는데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겠습니까? 기득권 방어 논리라고 보고 조직 논리라고 본다면 바로 그러니까 최우선으로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어떤 기득권 조직, 그다음에 기득권 논리 이것들을 어떻게 깨낼 수 있느냐가 결국은 관건이 되는 것 같은데 조국 장관은 그것을 법적 카르텔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네.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그대로 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거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영화 속에서 있는 뭐 마피아나 이런 범죄 조직의 어떤 카르텔, 경제 권력의 어두운 어떤 미략을 카르텔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사실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요소가 많이 있고 네. 또 실제로 그런 뭐 피해라고 하는 거는 뭐 지난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지난 2년간의 적폐 수사에서 뭐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네. 제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어쨌건 적폐청산 수사한다 그러면서 120명 기소해갖고 총계 130년 말하자면 구형이 됐고 더구나 지금 뭐 검찰 뭐 갑자기 특수부 뭐 폐지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뭐 저 기사 보면 23명이든 요 정권 출범 전에 중앙지검의 특수부 검사를 43명으로 늘렸고 심지어 파견 검사까지 하면 100명 가까이 될지도 모른다 하고 수사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뿐이 아니에요. 그 난리쳤던 우리 계엄사 문건 수사 200명을 조사하고 90건 압수수색했는데 아무것도 사실상 현재까지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무리한 수사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 카르텔이란 말도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와 다요. 검찰의 무리한 수사. 또 실제로 그 재판부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또 불신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깨고 말하자면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 국민에게 돌려주는 거 맞거든요. 그러나 제가 도상 얘기하지만 메시지는 반드시 메신저의 적격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저는 아예 조국 장관이 이것만 얘기하지 않고 나 검찰 수사 안 하고 뛰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중립성 보장한다. 그 말도 좀 같이 했으면 더 균형이 잡힐 것 같은데 지금 부인부터 지금 온 심지어 조카 과거에 알던 뭐 이런저런 사람들까지 다 지금 일가가 이런 의혹 선상에 있는데 계속 검찰 개혁만 강조하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와 닿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고 메신저의 문제에 대해서 전 지적을 한마디만 하겠다. 조국 장관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예,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관여 안 한다. 보고도 안 받겠다고 얘기했는데 더 이상 무슨 메시지를 그러니까 내놓느냐라고 하면 반문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동관 전 수석께서 조금 전에 무리한 수사라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할 언론이 지금 뭐 특수부가 많이 늘어났다. 확인이 필요한 보도이긴 해요. 네. 근데 그럼 맞다고 쳐요.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파견 가 있는 검사가 20명이 넘는다고 하면 도대체 지금 조국 수사를 위해서 투입된 검사가 도대체 몇십 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숫자 자체가 조국 수사에 이렇게 많은 어떤 수사 인력이 그러니까 수사관도 검사만 이렇게 많이 투입될 성질의 문제인가를 한번 저는 되돌아보는 숫자이기도 하다. 요즘도 좀 반대의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인데 알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본인에 관한 가족 일가 비리 수사 끝난 다음에 그 얘기 하라는 거예요. 제 말은 계속해서. 이를테면 우리 피의사실 공표 관련한 홍보 준칙도 자 그럼 이 수사 끝난 뒤에 한 것처럼 검찰이 자진해서 지금 자기네 축소 계획을 밝혔잖아요. 어쨌건 그죠? 신속하게. 그러면 좀 지켜보고 해야 되는데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 지금 뭐 특수부를 없애라는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와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압박일 거예요. 저는 압박이죠. 이 점을 좀 그러니까 그렇게 압박당할 검찰이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 행보를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그러니까 나와 가족의 수사야 되니까 지금까지 이게 끝날 때까지는 나는 검찰 개혁은 이런 방구 하지도 않고 추진도 안 하겠다는 거는 이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법무장관으로서 해야 되는 검찰 개혁의 어떤 그 일정표가 있고 과제가 있는데 나이 문제가 있으니까 올스톱하겠다는 것은 그건 직무유기예요. 정반대 측면에서 말씀 잘하셨는데 두 번 얘기를 잠깐 간략히 정리하게 되면 이전 수석은 조국 장관의 최근 잇따른 법무검찰 개혁의 어떤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사실은 가족이 수사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한
제척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를 했고 이해 충돌이에요. 김종배 평론가는 장관을 취임했는데 장관의 임무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모른 채 하느냐. 그럼 직무유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 충돌을 말씀하신 거 하나만 네, 말씀드릴게요. 하세요.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게 따라붙는 게 부정청탁이죠. 그러니까 부정청탁, 자 김명란법에 보면 부정청탁에 대해서 종류별을 다 규정을 해놨어요. 자, 종류별을 규정을 했는데 거기에 14항인가 5조 14항인가 네. 보면 수사 등의 어떤 그 직무에 대해서 법을 위반해서 그러니까 하도록 할 때가 부정청탁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부정청탁이라고 하는 것이 조국 장관이 자신과 그 가족에 대한 어떤 검찰의 수사가 위법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도록 유도하거나 압박을 한다면 그건 부정청탁 이해충돌에 해당이 돼요.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라는 거죠. 제가 그런데 제시할게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시할게요. 네, 그러니까 해보세요. 사실은 이 법적 해석에 대해서 이미 문제가 제기됐었어야 되는데 저는 조금 그러니까 참 그런 면에서는 아쉽다 생각해요. 몇 번 저도 얘기하려다 못했는데 네. 바로 검찰청법 8조에 있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법으로 얘기하자고 뭐냐 법무장관의 말하자면 이 권한과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법무장관은 검찰 사무의 총감독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검찰에서 일어나는 이를테면 수사, 그다음에 뭐 행정, 인사, 감찰까지, 그죠? 예. 그걸 갖고 사실은 검찰을 통제하는 거예요. 다만 특정한 수사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거나 지시할 때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휘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 앞에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사실은 그 법무장관은 그 수사 전반에 대해서 다 보고를 받고 말하자면 이 검찰 사무가 문제없이 수사가 진행되는지를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냉정히 말하면 뭐냐면 수사 보고를 안 받겠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직무유기에 해당돼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제 해석이 아니에요. 제가 이미 많은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받아도 그다음에 되는 겁니까 수사 보고를? 아니죠. 물론 그렇죠. 받아도 아니, 돼요? 원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러면 안 받겠다고 했냐면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유기인데 본인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해 충돌 상황이 빚어질까 봐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네. 존재 자체가 압력이라니까 무슨 이해 충돌이라는 게 법에 꼭 내가 너 이거 수사하지 마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경심 교수 관련 수사에 대해서 뒤에 얘기하겠지만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것 때문에 본인이 보고 안 받는 게 능사가 아니고 본인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거를 예. 이거는 자, 짧게 반론만 법, 하고 반론. 법 감정과 상식의 문제라는 바로 거예요. 제 그거예요. 말씀은.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법 감정과 상식과 그래요. 네. 그다음에 법률적 측면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다르지 자, 않다니까요. 잠깐만요. 법의 해석에서 제 지금 잘못돼 발언이에요. 있다고. 제 듣고 발언이에요. 넘어. 예. 자, 조국 장관이 그러니까 보고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것이 위법하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감정과 상식이 있을 때 받아도 되지만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게 이해 충돌이라니까.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는 차원이에요. 근데 자, 그러면 보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보고를 받으면서 이걸 이렇게 자, 적법한 절차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좀 그러니까 내가 좀 걸리니까 이걸 이렇게 좀 틀어서 하면 안 돼? 라고 위법한 어떤 그 법 절차를 강요를 하면 그게 바로 부정청탁이 되고 이해 충돌이 돼요. 이게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단순히 뭔가 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이해 충돌이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은 뭐냐면 그거는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사법 방해를 해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그야말로 그건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탄핵 사유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지난번에 그렇기 때문에 검사하고 통화한 그 내용도 그건 그게 우리가 과연 토론할 압력이냐 거예요, 아니냐.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조국 존재 정부 속에서 자체가 이미 조국 이해 충돌이라는 그렇다면요. 거예요.